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자,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을 합쳐서 자,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지적법이 완전히 뭐 이렇게 바뀌고 자, 그런 건 아니고요. 측량 수로조사, 수로조사와 지적에 관한 법을 합쳐서 합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에 수로조사 이런 것은 내용은 아니고요. 지적에 관한 법이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부동산 등기법서부터 자, 출발하여서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에 대하여 강의를 자,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그 제목 자체가 부동산을 널리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죠. 공공연하게. 자, 시라는 말은 보여주는 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법이다라는 얘기죠. 부동산을 공공연하게 널리 보여주는 법. 자, 이 부동산 공시법. 공시의 세계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것도 공시법인데요. 뭐 주민등록등초본도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만을 시험 범위로 삼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과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을 두 가지의 법만을 공부하고요. 일단은 이 부동산 등기법이 13문제, 측량 수로조사에 관한 법이 12문제, 뭐 이렇게 출제되지 않겠나. 뭐 이 배정 비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등기 자 12, 측량 수로조사 12, 뭐 이 정도 배정 비율을 맞추겠죠. 경우에 따라 어떤 법이 14, 어떤 법이 10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토지를 가정해서요, 이제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뭐 토지도 되고, 건물도 부동산 등기법은 대상으로 합니다만, 자, 여기에 땅이 있다라고 할 때, 자, 이 땅을 임지수, 제가 매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또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다. 자, 매수인이 이 땅에 대하여 매입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이 소유자가 누군지, 그죠? 자, 이런 게 뭐 밝혀져 있지 아니하면 소유권이 누군지 뭐 1년 내내 찾아다녀야 되고요. 조사해 다녀야 되고요. 이 땅에 대한 거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땅을 또 용케 어떻게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자,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은행에서 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빚을 졌기 때문에 경매 들어온다. 이것도 황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반적인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공시하지 아니하면 부동산 토지 건물은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이거는 뭐 자본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공시해서 거래가 할 수 있게 한다면은 안전한 공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이 경우에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자, 갑구에 좀 구가 좀 다릅니다. 갑구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지금은 전산화가 다 완료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시험은 올해까지는 전산식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종이 위주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종이 위주로 공부하고 전산 특례가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요. 자, 갑구라는 종이와 을구라는 종이, 또 표제부라는 종이, 부동산 등기법은 자, 여기에 종이 석장을 배정합니다. 자, 그 종이 석장의 이름을 조금 달리 부르는 거죠. 자, 표제부라는 종이가 있고요. 표제부라는 종입니다. 자, 그리고 갑구라는 종이가 있고 을구라는 종이가 있는 거예요. 페이퍼가 있는데 자, 요 전산식으로 다 완료는 됐습니다. 자, 페이퍼가 있는데 이 갑구의 소유권이 누구다. 그죠? 임지수다. 소유자가 임지수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돼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최종적 소유자. 그죠? 그자가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이 이렇게 유통되어 왔을 때 최종적으로 지금 소유권자가 A로 돼 있다. A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페이퍼라는 얘기죠. 갑구라는 종이는 그렇죠. 자, 여기서 소유권만 공시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소유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가 처분 못하게 걸어놨다. 뭐 이런 것을 뭐 압류, 이게 경매 들어갈 거다. 압류, 이 경우에 처분하지 못하게 걸어놨다. 가압류, 뭐 이런 어떤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에 대해서 뭐 경매 들어가려고 압류해놨다든가 이런 것을 공시하는 페이퍼라는 얘기죠. 갑구는 말이죠. 소유권에 관한 재반 내용을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구를 일단은 보고 소유권자가 최종적 소유자가 A구나, 뭐 처분제한 같은 거 안 걸려 있구나 이런 어떤 권리 분석을 하자는 거죠. 소유권의 분석 갑구로 하고요. 그런데 한편 예측하지 못했던 뭐 저당권자 같은 게 나타나면 이거 굉장히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뭐 이 경우에 A라는 사람이 은행에 담보를 잡혔다는 등, 안 잡혔다는 등, 또는 이 땅에 대하여 땅의 소유자보다 우선하여 사용권자, 뭐 이걸 지상권자라고 하는데 이런 자가 있다는 등, 없다는 등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당권자가 있다. 저당권은 A가 부동산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 저당권자 또는 땅 사용권자, 지상권자 이러한 소유권 아닌 것을 알려주는 부, 이걸 을구라고 그래요. 이거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것들을 재반 내용을 알려주고, 자, 을구는 이 경우에 소유권 아닌 것들을 이렇게 공시하는데 물권을 원칙 공시하고요. 채권, 임차권도 공시는 가능합니다. 을구에. 그래서 여기에는 권리예요. 권리. 이걸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 일단은 등기부는 이렇게 갑구나 을구, 뭐 정확하게는 더 갑구가 더 본질이겠지만 권리 본위로 공시하는 부예요. 자, 이때 표제부는요. 표시입니다. 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느닷없이 뭐 땅이 소유자가 누구다. 아니 그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인지, 땅은 쓰임 지목은 뭔지 뭐 이런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땅이 어디 있다 위치, 이 경우에 그 땅의 쓰임새는 지목은 뭐다, 또 이 땅에 대하여 특정화 시켜야죠. 아니 뭐 땅이 뭐 한두 개입니까? 한두 개. 뭐 우리 구로동에 구로동이 있다. 지금 구로동이 여기가 구로동인데 구로동에 땅이 한두 필이에요. 구로동 몇 번지인지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표시라고 합니다. 표시. 자, 이걸 다른 말로 물리적 현황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현황. 요거는 중심이 아니에요. 요거는 중심이 아니고 요거는 자 대장이라고 하는 거대. 자, 지적법이 있어요.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 자, 제가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이에요. 지적에 관한 법. 그래서 지적법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적법은 일단 폐지가 됐으니까 자, 측량 수로조사, 수로조사는 사실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지적법하고 측량 이 파트가 시험범위고요. 자, 이렇게 지적에 관한 법이 있는데 여기는 지적 공부를 뭐 여러 가지 8개 정도를 두개 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장. 자, 대장 또는 도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대장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이 끝나게 되면 대장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장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대장에 여기 우측에는 소유권자가 나와요. 이렇게 소유권자. 다른 건 안 나와요. 저당권자. 전혀 안 나와요. 소유권자가 나오고 여기에 표시가 나옵니다. 현황이 나와요. 자, 이 표시는 여기가 먼저 선행 결정됩니다. 여기서 표시가 먼저 지번 정해지고 지목 정해지고 여기서 선행 결정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로 다운로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걸 등기 촉탁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등기 촉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촉탁을 해줘요. 촉탁을.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촉탁되고 자, 여기 소유권은 여기에 소유권이 있죠. 여기에 소유권은 이렇게 다운로드 시켜줍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시켜주고요. 자, 이것을
필통지라고 그래요. 등기 통지라고 합니다. 통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등기하고 지적이 한 장으로 대장이 일원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가 지금 등기를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등기는 표시의 이주가 아니라 권리 이주고 자, 지적에 관한 법은 자, 이렇게 표시 중심이에요. 표시 중심. 부동산 공시법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고 이것을 시험에 잘 출제한단 말이죠. 자, 표시는 우리가 대장을 중심으로 결정지어지고 자, 권리는 등기 위주로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을 배우는 이 어떤 취지가 먼저요 권리 분석 잘 해야 되잖아요. 소유권 분석, 소유권 이해 분석, 그죠? 무각고, 등기 무각고, 그죠? 소유권 찾아내고 중개 대상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저당권은 잡혔는지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시 분석해야 돼요. 다운로드가 잘못되면 여기가 지목이 전인데 혹시 다운로드 잘못돼서 여기가 대로 될 수 있거든요. 이 땅의 정체는 전입니다. 전. 대는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표시 분석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공인 중개사로서 권리 분석과 표시 분석을 잘 해서 하자 없는 중개를 하기 위한 자, 이것을 우리가 등기법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